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담당할 유동우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경제는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195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다른 가난한 나라들에 비하여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1950년대 이후 그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인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뚜렷한 경제 성장을 시작하였지만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 모델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 빠른 성장을 보인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되었고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경제 성장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성장 경험은 이제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크기에 다른 나라들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은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학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어떤 나라는 부자가 되고 다른 나라는 가난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하여 실제 성장 경험을 기초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에 그 대답이 가장 좋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제 개발 경로를 찾는 것은 많은 나라들에 꼭 필요한 일이며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은 분명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경제의 성장에 있어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아무도 한국 경제가 그렇게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은 지금의 한국의 모습과는 매우 다릅니다. 1950년대 한국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한국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나라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중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어떻게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부자 나라라고 불릴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일으켜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꼭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나라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본인에게 제일 익숙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한국 경제의 성장 원인에 대하여 분석할 때 한국인이 우수하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그러한 의견은 최대한 배제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에 전 세계의 지도 제작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국가의 지도 제작의 역사에 대해 그 나라의 학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글을 읽고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도 제작의 역사는 그 국가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를 진행하며 인상적이었던 점 중에 하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글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랑하는 분야는 모두 달랐지만 모두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부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는 놀랍게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 제작의 역사에 대해 연구를 하며 자국 중심의 사고가 다른 나라 사람이 보기에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이 강의에서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중심적인 평가와 한국인이 우수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일으켜내었다는 분석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하여 알리는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국 중심적인 시각을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서양에서 산업화가 시작되었을 때 산업화를 받아들이는데 매우 늦었던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이 사실입니다. 1900년대에 한국의 사진을 보면 산업화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매우 많이 뒤처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1950년대의 한국에서 지금의 한국을 예상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1900년대의 한국에서 지금의 한국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우수성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방법론은 우수한 한국인들이 1900년대에는 왜 산업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우수한 한국인들이 1950년대에는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를 설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 왜 갑자기 한국인들이 우수해져서 경제 발전을 일으켜냈는지를 설명해 내야 합니다. 한국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1900년대의 한국이 산업화에 뒤처지고 1950년대의 한국이 가난했던 이유를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은 우수했지만 다른 나라가 한국을 방해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논리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그러한 논리적 전개는 제외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경제학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자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는 한국 경제의 가난한 과거와 부유한 현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발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빠지기 쉬운 한국 중심적 시각을 왜 배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강의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